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5월 7일 이용주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수구 언론들 그리고 박근혜 전당들이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왜곡하고 이 운동에 나섰던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죠. 이분에게 집중적인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전에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북지도부의 신변 이상설 문제로 몇 주 동안 난리를 쳤죠. 그게 5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또 행보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가짜뉴스로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세력들이 다시 공격의 화살, 새로운 가짜뉴스의 주제를 위안부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죠. 자, 이명박 시절에는 한일 군사정부 보호협정 마지막에 체결을 시도하다가 좌절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강행을 했죠. 자,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 결국 박근혜가 체결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체결 전후로 해서 피해자들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여론전을 펼쳤죠. 그러면서 구적적인 제2의 한일 매국협정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 세력들 박근혜 잔당 그리고 기레기 언론들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행태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사사건건 모든 사안에 대해 숟가락을 얹고 끼어들고 있는 진중권 씨 페이북에 이런 글을 썼네요.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문제 해결에 주체해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이 시민단체에 주도하는 운동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8, 90년대 낯늙은 독재 정권이 재하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던 공안 논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중권 씨가 숟가락 얹는 사안, 반드시 적폐들의 공작이 있다는 신념이 더 굳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조태웅이라고 잘 모르는 분이죠. 미래한국당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성금이나 국고 지원, 모든 회계가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 집행이 됐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조태웅 씨가 누군지 좀 살펴보니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게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이 발표 2달 전에 10월까지 외교부 1차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무처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거쳐서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 6번으로 당선된 자라고 합니다. 자,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인 실무 집행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합의의 기여 혹은 부역 또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지난 3년간 상당히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는 취약이고 한미 관계는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자, 자기가 집권하고 있을 시기,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한일 관계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죠. 물론 좋겠죠. 예, 퍼주기를 하고 과거사에 면죄부를 줬으니까요. 자, 이런 자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한일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국회의원을 출마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성원이라는 대변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일제치하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조차 자신의 양다를 위해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통합당이 관련 공동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자, 여러분, 한일 관계를 구역적으로 만들어주고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었던 자들, 피해자들에게 다시 고통을 주며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범죄자들이 오히려 목에 힘을 주고 피해자와 민족정의 운동을 벌이는 활동과 단체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또다시 이중 삼중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의 본질은.
이런 자들을 파렴치하고 후화무치한 작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철저히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공격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저는 일본의 범죄, 그리고 자신들이 벌였던 토착 왜구들이 벌였던 매국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벌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21대 국회가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민주개혁 세력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국회가 한일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공작이 북지도부의 신변 이상설이었죠. 그 다음 타겟이 지금 이 정대협 위안부 문제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확히 일본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본질은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의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죠. 본질은 일본의 정책, 법적 사죄와 배상의 본질이고 이 배상의 길을 방해했던 자들의 범죄 행각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이 사태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일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 시기에 이미 윤미향 대표를 집중 공격한 조중동의 보도를 보셨죠? 자, 그리고 윤미향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또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배후에 일본이 있든 아니면 최소한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배후가 아니면 동지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일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들의 범죄, 일본의 사죄 배상을 방해한,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준 이들의 범죄를 또다시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 이 공격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행태가 굉장히 파렴치합니다. 반인륜적이죠.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세력들의 집요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런 반인륜적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마들을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자, 21대 국회는 그래서 할 일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특히 지금 더불어시민당이죠.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러한 적폐들의 공격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론몰이, 공작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예전처럼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체 조사하겠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더 다져야 됩니다. 자, 미래통합당과는 협치가 아니라 청산전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신임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자,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를 위해서 21대가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겠지만 국회에서는 결연이라도 통과시켜서 정부가 이 두 합의를 파기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촛불의 임무가 다시 또 뚜렷해졌습니다. 지소미아 위안부 합의로 민족적 전원과 피해자들을 농락한 자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외쳤던 토착외고 청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2의 독립운동, 적폐청산, 토착외고 청산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 국민들한테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21대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제2의 촛불, 제2의 토착외고 청산전을 보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